미술 치료라고 하면 주로 아동의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분야로 한정지어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동 심리 치료는 미술 치료 분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미술 치료가 적용될 수 있는 대상과 영역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문제는 미술 치료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그렇게 딱딱딱 이론서에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실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도 많지가 않아서 제가 매우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미술치료사로서의 내 가치를 높이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정 대상이나 한 분야에 머물지 말고 나의 미술치료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동이나 또는 특정 대상에 대한 미술치료에 소명감을 가지고 그 한 분야만 집중하시는 미술치료사 분들을 저는 진심으로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특화된 분야를 깊게 파는 것은 다양한 미술치료 임상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폭넓은 실전 과정을 통해서 나의 전문 분야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영상이 미술치료사로서의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나의 활동 범위를 어떠한 방향으로 넓혀 나갈지 모색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미술치료는 곧 아동심리치료라는 인식이 왜 생겨났는지 실제 현장 상황과 관련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술치료 분야 중에 아동미술치료가 가장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대상에 비해서 미술치료사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치료사 입장에서는 취업의 문턱이 낮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또한 심리상담센터나 아동발달센터와 같이 미술치료 세션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기관의 내담자도 대부분 아동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많은 미술치료사들이 임상의 입문을 아동미술치료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력이 쌓여도 임상의 분야를 넓히지 않고 아동심리치료 영역에 머무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실제로 제 주위의 미술치료사만 봐도 10명 중에 9명은 아동의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동심리치료 영역에 미술치료사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 미술치료와 관련된 정보도 아동을 중심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생기고 따라서 미술치료가 아동심리치료와 동일시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정 대상의 미술치료에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분야로 확장하는데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많은 치료사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미술치료를 활용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의 미술치료사의 활동 영역이 아동심리치료 분야에 몰려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분야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EAP 미술치료 영역 등 그 외의 분야에서는 수요에 비해서 미술치료사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실제로 제가 직접 체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도 성인 집단 미술치료나 기업 강의를 할 수 있는 미술치료사를 소개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막상 미술치료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러한 영역에서는 미술치료사들이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미술치료사로서 나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싶은 욕구가 있으시다면 지금까지의 경계를 넘어서 미술치료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술치료는 아동뿐만이 아니라 성인, 노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대 사람들,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대상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자기의 마음을 돌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다양한 집단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미술치료 영역을 확장해왔던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미술치료가 적용될 수 있는 폭넓은 분야를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가장 익숙하신 심리치료 분야입니다.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다루기 위한 치료 방법으로서 미술치료가 진행되는 분야입니다. 관련 기관은 심리상담센터, 아동발달센터, 비영리단체 및 NGO, 학교 및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곳에서 1대1 세션이나 집단으로 미술치료가 진행됩니다.
임상 대상으로 심리치료 분야를 구분하자면 아동 및 청소년 미술치료, 부부 및 가족 미술치료, 장애인 미술치료, 시니어 미술치료가 주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영역은 정신건강 분야입니다. 정신건강 분야를 세부적으로 정신건강 증진 분야, 정신건강 복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은 정신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고 정신적인 웰빙을 향상시키는 분야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복지는 정신질환을 이미 가진 개인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미술치료가 진행될 수 있는 관련 기관으로는 정신병원, 병원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정신의료기관, 중독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서는 주로 집단 세션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어떠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 정신질환 예방 목적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정신질환 조기 개입을 통해서 증상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고, 세 번째는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미술치료 프로그램, 네 번째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교육 또는 정신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산모 우울증 예방 미술치료 프로그램 세션 이런 걸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정신건강기관에서도 청소년 및 아동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가족이나 보호자들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미술치료가 진행될 수 있는 관련 기관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그리고 가족 단위, 장애인, 시니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술치료가 적용될 수 있는 네 번째 영역은 강의 영역입니다. 심리치료가 필요한 사람 외에도 교사, 사회복지사, 문화예술 종사자, 일반 대중을 포함한 폭넓은 대상에 대해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미술치료 워크숍이나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상담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목적의 미술치료 강의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영역은 EAP 미술치료 프로그램인데요. 이업 미술치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EAP는 직장 내 직원들의 정신건강과 웰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일환인데요. 그 프로그램에 미술치료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장인 스트레스 관리, 팀워크 향상, 산업재해 경험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 등을 목적으로 워크숍이나 강의 형태의 미술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술치료가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넓은 분야에서 나의 미술치료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은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 담아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모두 제가 직접 진행해봤던 저의 현장 경험이 기반이 된 설명이기 때문에 매우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광범위한 미술치료 영역의 일부일 뿐입니다. 미술치료는 다양한 영역과 접목되고 확장되어 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미술치료 분야를 넘어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치료, 무용치료와 같은 다른 장르의 예술치료와 융합하거나 사회복지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를 해서 미술치료의 가치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직접 개발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미술치료의 영역을 넓히는 것은 미술치료사로서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클라이언트와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통찰을 얻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많은 미술치료사분들이 그동안에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술치료의 경계를 더욱 확장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술치료가 가진 치유적인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갈 것이고요. 미술치료는 단순한 치료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술치료사 홍아름나라였습니다.